자, 정치권 현안이 참 많습니다. 바로 그 국정감사, 국정을 감사하고 또 여야 간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국정감사인데요. 오늘 그 첫날에 막을 올렸습니다. 먼저 두 분 국회의원께 이번 국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선원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면요. 네, 이번 국감은 임기 2년 반이 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명운을 결정짓는 국감이 될 것이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이 과연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정책 국감이 될 것이다. 또 끝으로는 우리 국민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국민이 그간 참아온 모든 분노에 답하는 정말 민생 정책 국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의원께서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이재명 국감, 김건희 국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우리 이재명 대표에게 뭘 더 할 게 있습니까? 모두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심지어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 세미나까지 하는 판이고 재판이 진행돼서 법정에 주 3일 나가게 돼 있습니다. 법정에 야당 대표를 감금하는 법정연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실수록 우리 당에서는 강력하게 그것에 잘못된 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아까 그 김건희 특검이다, 김건희 국정감사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이 맞지만 또 동시에 우리 당에서 지금 내걸고 있는 것은 민생 지원 문제, 자영업자 보호 및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 불투명한 낭비 예산을 어떻게 대폭 삭감할 것이냐, 기후, 인구, 지역에서의 소멸 문제, 민생 대란, 현 정부의 무능 실정 전 분야를 다룰 겁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날밤 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각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현 정권의 무능, 무도함, 무책임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국정감사 이제 근 한 달여 기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국회는 또 동행 명령서도 발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선원 의원께서는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 또 어떤 이슈와 관련된 누구를 지목을 하시는지요? 네, 우선 그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당연히 다 증인으로 나와야 됩니다. 뻔한 말 같지만 뻔하지 않습니다. 즉 정부에서 주요 공직자들이 나올 때 증인 선서를 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공직자 모두 증인 선서를 하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 이번 국회에 모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 국정농단의 뿌리인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중요 인물들이 다 나와야 된다. 대통령 해 순방 시에 병풍으로 이용되었던 재벌 총수들도 그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밤새 술 드셔야 되는데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도 와서 좀 밝히셔야 될 거고요. 코바나 컨텐츠 책임자 이종호 씨, 명태균 씨, 김대남 씨, 또 수원지검 검사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 등 모두 주요 증인이죠. 다 나와야 됩니다. 잘못한 게 없으면 주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인정하고 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코바나 컨텐츠 책임자라든지 뭐 어떤 대학교의 논문 관련 교수님들이 벌써 해외로 나가고 계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것은 대통령실에 요청이 없었으면 과연 그분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상당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명태균 씨 관련입니다.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이제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 네 분과 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명태균 씨의 인터뷰의 발언입니다. 본인이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당선의 역할을 하자 윤석열 부부가 자신을 먼저 찾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제안했으며 보수 진영의 후계 구도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아버지 같은 분이며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키라고 했다. 자신이 더 뛰어나니 천공이 물러난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크게 이제
이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논란되는 것이 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실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그 외에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줬다는 등등의 내용들. 자, 내부는 어떻게 예,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5년 근무해 봤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막상 대놓고 들어가면은 말문을 못 열어요. 더욱이 이 정부는 검찰 정권이잖아요. 절반밖에 안 지난 검찰 정권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배경은 무언가. 첫째, 자기 나름대로 진실이라는 확신이 있다. 신빙성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 있다. 증거를 갖고 있다. 세 번째는 관계의 특수성. 즉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나에게 약점을 잡히고 있고 내가 해준 게 많다. 나는 받은 게 없다. 그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또 동아일보도 그러니까 3시간씩이나 했겠죠. 그래서 저는 신빙성이 있다. 빨리빨리 대통령실에서 미리 잘 막고 수습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원 의원 갔다가 정광재 대변인으로 갈게요. 박 의원님은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김대남 서울보정보험 상근감사도 용산 대통령실 출신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실 출신의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행보, 발언 내용들,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에 관여하면 안 되죠. 대통령님조차도 특정 그 경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호불호를 표시하기를 매우 자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등 어떤 방식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고 만약에 대통령실이 움직였다 혹은 움직이려 하고 있다 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불법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중반쯤 되면 이제 2인자 혹은 이제 차세대 지도자를 찾게 되거나 물색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이 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현 대통령이 점지하고 싶죠. 누군가를 딱 낙점하고 싶죠.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부에서 올라온 지도자가 이제 지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어떤 식으로든지 저격수가 나타납니다. 정말 많은 정권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격수가 그 떠오르는 어떤 지도자에게 저격을 하고 같이 사라지는 동반퇴장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남의 당의 일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뭐 정치학자로서 본다면은 그 어떤 정당의 주요 정당의 새로운 지도자가 떠오르는데 그 사람을 저격하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하면 그 정권에서는 책임 있는 쪽에서는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누가 사과를요? 대통령실에 사과를 해야죠. 비록 행정관 내지는 선임 비서관, 선임 행정관급이라 하더라도 시민사회 비서관실에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경제비서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과를 하고 이런 일이 없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당내 여론이 이 한동훈 대표를 좀 지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았겠나. 알겠습니다. 각각 소속 상임위 내에서도 이번에 중요한 국정감사가 이슈가 있으시죠. 먼저 박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국방위원이면서 동시에 이제 정보위 간사입니다. 지금 국방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외침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국방의 역할인데 최근에는 우리 장병 급식비를 삭감하지 않나.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대통령부터 국방장관이 그렇게 외치면서 또 삭감시켜요. 또 무기도 매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드론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특전사 요원들이 써야 될 총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범죄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국감에서 정말 정책 국감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을 강화하는 그러한 국정감사를 펼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국가안보 전략을 되짚어보고 우리 국방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일본의 안보 전략에 맞춰 들어가는 친일
군사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까지 매우 폭넓게 짚을 것입니다. 또한 예.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데 지금 북풍이 불지 않습니까? 곧.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하루에 한 1,000개 이상, 많게는 2,000개까지 그 오물풍선이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악영향을 받게 되겠죠.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이제 11월 중순 되면 북풍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 달 정도 비교적 바람이 조금 약한 지금 시기에 남북 군사회담을 재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북한이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죠. 대남 확성기를 괴성을 틀어가지고 광화도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몇 달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까지 다 짚겠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하고 국방 물자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네.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참전하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우크라이나전에서 참전하면서 미국 무기라든지 서방 무기 또 우리가 제공한 무기까지 훔쳐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서방 무기, 우리 연합군 내지는 한미 동맹이 써야 될 무기에 대한 연구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 또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지 실전에 참여하는 경험을 갖는다는 거죠. 네. 이런 점까지 합쳐서 우리 국방을 제대로 세우는 문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원 의원께서는 예. 지금 제가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한동훈 대표 주도의 한동훈 대표 포함 23명의 모임의 네. 성격 어떻게 보시는지.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이제 행사 끝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한테 한 분 한 분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조금 있다 오찬장에 올 거지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의원님들은 대부분 다 오찬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만 혼자 차 타고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요. 저도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보기 힘든 광경이다. 어떻게 당대표가 저렇게 따로 가느냐 그런 예. 느낌이 있었고요. 대통령실 의전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내일 몇 시에 대통령이 이제 나가시니까 출영 나와라. 명단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면 통보를 합니다. 그 명단이 없으니까 통보가 안 된 거죠. 저는 아니 대통령실의 일반적인 운영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랬다는 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의전에서 딱딱 정해주는 거예요. 누구 필참 누구는 뭐 대참해도 되는데 대참할 바에 오지 마라. 분명하게 입장을 주죠. 그래서 이 17명에서 23명의 의원님들이 모이셨다고 하는데 저는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자 중앙일보의 이하경 주필이라는 분이 예. 칼럼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하경 주필은 어떤 분이냐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비서실장하고 거의 같은 분이에요. 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수석 비서관들 앞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강한 언행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보면은 현재 그 윤석열 정권의 책임과 권한이 김건희 여사에게 있다.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공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제가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그러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해외 순방 중인 기간에 한번 모이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나쁜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전에 박선노 의원께서 이하경 논설위원이 홍석현 회장의 비서 역할이라는 것은 비서실장 격이다는 건 저의 격이라는 판단입니다. 박 의원의 판단으로 예, 저의 박선노 의원의 판단입니다.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예. 전달을 드립니다. 박 의원님은 예. 국회 입성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시지만 예. 그 이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저는 1년에 이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아니면 또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권성동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적 노골적으로 식사 모임을 한다고 광고하며 모임을 가진 것은 본 적이 없다. 예. 비판을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나는 30년 동안 정치 개파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정치 초년생 밑에서 미리부터 뭘 하겠다고 무리지어 다니느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늘 하든 비판과
또 쓴소리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움직임이 일어날 법한 조짐으로 봐야 될까요? 매우 이례적인 건 사실이죠. 대통령 부재 중에 별도로 갈등 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한동훈 대표가 의원님들을 22~23분을 만나는데 그것도 장소까지 이동해 가면서 보안에 붙여야 되는 그러한 만남을 하셔야 됐고 또 당협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용산하고 선을 긋겠다. 용산하고 같이 가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제 현장에서 직접 국민들을 접하고 유권자와 많은 대화를 하는 의원님들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당이 됐든지 간에 집권 후반기 가면은 부딪히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되 다만 이번 시기로 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모임이다.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권모 의원님이나 홍모 시장님 네. 발언이 이름은 제가 이미 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과연 정당한가? 그건 아니다. 그분들은 그분대로 자기의 입지를 감안해서 이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발언함으로써 용산과의 관계에서의 새로운 입지나 그 관계 설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의 입장과 목표가 있겠죠.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대표하고 각을 세워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권성동 의원님 입장도 김대남 씨 등 여러 문제로 복잡하잖아요. 네, 그런 것의 반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강화도 강화 군수선거에 유세를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강연 비슷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강화도에서 군수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갈수록 강화도에 사는 우리 주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야 된다. 바꾸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강화도의 우리 삶이 회복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투표해서 바꿔라. 바꾸기 어렵다면 일단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벌도 주고 징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 저항권이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 조항을 통해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저항권이 있다라고 하는 헌법학자들이 다수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자 지금 살기 좋으냐 그러면은 또 찍어라. 그러나 지금 살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선택을 바꿔라. 그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투표를 하는 방법, 비판을 하는 방법, 징치를 하는 방법, 때로는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총체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직 우리 당에서 탄핵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원 지켜주실 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을 굳이 탄핵이라고 해석하고 탄핵 굳히기로 나가신 분이 바로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만약에 정성국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아직은 탄핵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하는 것을 지켜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네. 그런데 그것을 바로 탄핵이라고 규정하고 들어오신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나경원 의원처럼 그 헌법을 개헌함으로써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임기 단축론을 포함한 그런 희망사항이 담겨 있는 건 아닌가. 야당 대표의 말을 빌어 본인의 희망사항이 섞여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